아, 주거자산관리 13-2 후반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론과 영모기지론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했는데 대출 대상, 지급 방식, 대출금 상환 방식, 대출 한도, 월지급액, 대출 기간, 금리, 1가구 1주택 소득 공제 혜택, 중도 상환 수수료 취급 기간 해가지고 모기지론과 영모기지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론의 대출 대상은 만 20에서 70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대상 주택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가 되겠고요. 영모기지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주택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지급 방식은 초기에 일시불로 대출을 해준다. 영모기지는 매년 3%씩 월 지급금이 증가가 하는 증가형이 있고 매년 3%씩 원 지급금이 감소가 되는 감소형이 있고 월정액형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 후 원리금 분할 상환, 영모기지는 연금 변동이 없고 사망 시까지 연금 지속 지급,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급을 한다. 대출 한도는 KB 시세의 70%까지 최대 5억 원까지. 그 다음에 영모기지 주택연금은 없고 월지급액도 모기지로는 없고 영모기지 주택연금의 어떤 가입 연령이나 시가액 3억과 9억 원의 지급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연령은 60세, 시가 3억은 72만원, 시가 9억은 216만원, 63세는 시가 3억은 86만원, 시가 9억은 258만원, 만 70세는 시가가 3억일 때 103만원, 시가가 9억일 때 310만원. 종신지급 방식과 정액형 기준이 있고요. 대출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 기간 포함해서 30에서 35년, 모기지로는요. 영모기지는 종신연금, 종신거주보장, 배우자도 평생 보장할 수 있는 거고요. 대출 금리는 최저연 3.6%에서 5.2%,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영모기지는 보장성 주택연금, 대출 금리는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 가상금리 1.1%, 1가구 1주택의 소득공제 혜택, 모기지로는 15년 이상 장기 대출자의 경우 이자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영모기지는 재산세 25% 감면, 대출 이자 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 200만 원 한도고요. 단주택 공시 가격 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이루어진다. 중도 상환 수수료 볼게요. 5년 이내 중도 상환 시 상환액의 1 내지 2%. 영모기지는 없고요. 취급기간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교보생명 등이 있고 영모기지 취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지와 영모기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과 표로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청약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관련 통장, 불입 방법과 기간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분류를 하는데 요즘은 청약저축으로 통일이 됐죠. 두 번째 청약부금,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르며
청약예금 지역별 분양 규모별 예치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세 번째, 청약 통장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분양 자격이 각기 다르다. 네 번째, 민영주택의 신청 자격.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재당첨 금지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수도권 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이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청약제도 항목별 가점을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이제 32점이 되겠고요.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요. 2012년 기준 2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 가입자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만 30세를 가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가산이 된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는 16점에, 최대 35점인데, 0명일 때는 5점, 1명일 때는 10점, 6명 이상은 35점.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비속이 돼야 되고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한다. 가입기간은 17점,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2점, 15년 이상은 17점이다 해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가입 기간. 그래서 청약제도 항목별 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별 청약 규모별 청약 예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부금은 중소형 민간 아파트, 서울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 기타 시군 200. 청약 예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5제곱미터 이하는 300에서 기타 광역시 250, 기타 시군 200. 85제곱미터 초과 100제곱미터 이하는 600, 또 기타 광역시 400, 기타 시군 300. 100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 그래서 서울 부산은 1500,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지역별 청약 규모별 청약 예치금을 한번 여러분과 보았습니다. 주택 관련 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안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을 사용하는 소유자나 세입자가 주택 관련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주택 내 위험을 보장받는 것이 주택 안심보험이다. 예를 들어 가스 폭발이나 붕괴, 화재, 가족 상해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게 이제 주택 안심보험이 되겠습니다. 주택 화재 보험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소멸성, 저축성 두 종류가 있고요. 화재나 폭발, 벼락 이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주택 및 가재 도구를 보장하는 게 주택 화재 보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과 조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대가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 구청의 지방세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다. 그럼 취득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2%,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 등록세는 1.5에서 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총 4.6%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 증여의 경우 별도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고요. 두 번째 보유세.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과세하고요. 일반 건물 및 토지는 분리과세. 그리고 시세에 따라 과세를 하고요. 두 번째 과표.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 대형 연립, 건교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내놓는데 중소형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토지는 건교부 공시지가 50%, 과표가 그런 거죠.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고요. 아파트와 대형 연립이요. 과표는 이렇게 정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과표라는 건 국세청 기준시가와 건교부 주택 공시지가의 50%, 토지는 건교부 공시지가의 50%가 되고요. 전국 소유 주택 가격을 사람별로 합산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초과분은 별도로 종합 토지세 납부를 하고 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 잡아서 4억 5천만 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2005년 7월의 기준이고요. 네 번째, 단독주택. 건교부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일은 6월 1일, 세율은 주택의 경우 1에서 3%, 나대지의 경우는 1에서 4% 부부 합산을 적용한다. 다음, 양도세를 볼게요. 양도세. 매매, 교환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 직계, 존속, 존비속 간 유상으로 이전되거나 양도될 때 취득액과 양도액의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 소득세의 일종이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의 제반 권리 매각할 때 토지와 건물 등 전통적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아파트 분양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청약 통장 이전 시에 과세 대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권리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직계 비속 간의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라면은 이거죠. 토지와 건물, 전통적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이런 것 이전할 시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비과세 대상은 현 1가구 1주택이고요. 3년 이상 소유자. 단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으로 하고요.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농지도 포함을 한다. 세 번째 계산 방법이 나오죠. 양도소득세는 과세 표준인 양도소득금액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표준인 양도소득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 양도소득금액 마이너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지 1년 이상이면 실거래가액, 기준시가, 공시지가 중 납세자가 선택해서 산정을 한다. 실거래가 산정 시 증빙서류,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거자산 관련 사업이 있는데 임대주택 사업
사업과 주택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임대주택사업은 무슨 일을 하고 주택관리사업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주택 재고 확충과 경제 불안, 주택에 대한 거주 개념 확대, 가구 분화 등으로 임대 수요가 확대되면서 임대주택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신규 주택의 공급이 줄어서 주택 임대 시장이 크게 확장이 됐다. 세 번째, 임대 사업은 크게 보면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고요. 임대주택 사업과 일반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서민 생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고요.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임대주택 사업이다. 다섯 번째는 기존에는 5호 이상 건설 아니면 또는 매입하였을 경우에 임대 사업자로 인정을 했는데 99년 11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2호 이상을 임대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자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경우 취득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보유 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이제 주택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21세기 관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주택관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3년 주택법이 개정 시행된 후에 주택관리사부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아파트 관리의 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고요. 공동주택관리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고 주택관리사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요. 공동주택 건물과 제반 시설을 안전하게 계획,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주택관리사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관리사업의 특성.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주택관리 서비스업으로서 공동주택의 대규모화, 초고층화, 첨단시설의 도입 등으로 주택관리는 더욱 전문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 예측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주택관리사라는 직종이 생기기도 했고요. 자격증도 생겨났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주택관리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나 미래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해보았고요. 13장 주거자산관리 후반부 13-2의 후반부는 여기까지 수업을 여러분들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